자, 세 번째 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이 컨텐츠를 꺼내게 되네요. 오랜만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썰방의 어떤 그런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만든 게 이 생산직과 관련된 썰을 풀게 되면서 그 영상이 떡상을 하게 되고 많은 공돌이 분들이 공감을 하게 되면서 제 영상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생산직 영상을 많이 만들다가 이제 더 이상 만들 게 없어가지고 저 얼마 안 했습니다. 1년 남짓했어요, 1년. 생산직 1년 했어요. 공장은 한 4년 했는데 생산직만 하면 1년 한 것 같아요. 아, 4년 안 한 것 같아. 3년 한 것 같아. 다 합치면. 오래 안 했습니다. 간장 공장님 먹으세요? 근데 저도 생산직 공장 일하면서 또라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라이들을 많이 봤어요. 어느 생산직을 가든 간에, 예, 또라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 들어봤죠? 이게 뭐 생산직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어떤 부서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다 있어요. 요초회사도 있고, 남초회사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뭐 현장직도 있고, 운전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제가 생산직 관련 글을 보면 보통 생산직에 막 어떤 누구 일하는 사람들 때 힘들다, 족같다, 그지 같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산직에서 또라이들을 봤어요. 또라이들을 봤습니다. 물론 어느 직장에 가도 또라이는 있겠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또라이들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도 없지 않습니다. 대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삼성, 현대, SK, LG 다 있을 겁니다. 단지 난 그 대신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좀 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 가든 다 있다는 사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생산직이 많은 걸까? 왜 생산직 유독 왜 또다이가 많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제부터 하나씩 얘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생산직의 직장 문화가 주먹구구식입니다. 제가 느껴봤을 때 이 또라이들을 많이 형성한 이유가 뭐냐면 생산직이 보면 일 시키는 문화 이런 게 뭔가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다거나 뭔가 좀 그 현대 문물을 이렇게 계승하지 않습니다. 약간 생산지만 들어오면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약간 그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유신 정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제4공화국, 5공화국 시절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생산지 공장에서 일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말고요.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뭐 있냐 하면 뭐 어, 불량 제로와 달성하여 고객 만족 실현하자 하면서 뭐 빨간색 그거로 이렇게 크지막하게 걸려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삼정 OS 달 삼정 OS 시켜서 뭐 불량 제로와 어, 고객 만족도 실현하자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문구 같은 거? 아직도 있을걸요 이거? 근데 글씨체가 요즘 글씨체가 아니라 약간 옛날식 글씨체 있죠. 약간 그 북한에서 보는 약간 삐라 같은 그 전단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글씨체 있죠. 그런 글씨체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뭐 여기 공장이 왜 저런 게 적혀 있지?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공장이 왜 저런 게 적혀 있는 거야? 하면서 약간 좀 보면 굉장히 뭔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느낌, 억압당하고 있다는 느낌, 감옥 같은 느낌 들어요. 약간 처음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을 시키거나 할 때 뭔가 체계적으로 매뉴얼 시켜서 알려주는 일이가 별로 없어요. 막 잘 안 가르쳐 좋고 잘 안 가르쳐 주면서 뭐 이것도 못하냐고 나이 처먹고 이것도 못하냐고.
군대 어떻게 갔다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왜 또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산직이 왜 또라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뭐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게 설명해주면 누가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잘 안 가르쳐주거든요. 뭔가 삽질하도록 만들어요. 뭔가 헤매도록 만들어. 제대로 안 가르쳐 놓고 뭔가 불량이나 욕 먹도록 가르쳐줘요. 자기들은 그거를 길들인다고 하거든, 길들인다고. 무슨 개도 아니고 왜 길들이는 거예요? 무슨 뭐, 여기가 무슨 뭐, 어? 여기가 무슨 고양이 카페입니까? 길들이게? 뭐 자기가 무슨 뭐 강행욱 조연사라도 됩니까? 길들이게? 사람이잖아. 사람을 왜 길들여? 근데 길들인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길들인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아니, 처음부터 좀 잘 가르쳐주고, 체계화적으로 매뉴얼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봐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 너 할 줄 알지? 해봐. 해봐 켜놓고 못하면 욕하고. 이런 식입니다. 아직도 생산직 직장 문화가 이런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수 있죠. 보통 사수들이 부사수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죠. 약간 옛날 군대식 그런 주먹구구식이 아직도 생산직 문화에 자리 잡아 있어요. 그 7, 80년대. 그 쌍팔년도식. 그래서, 막 못하면 막 괴롭히고 막 때리는 사람도 뭐 지금도 난 있다고 봐. 옛날에는 없었지만 내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다고 봐야 돼요. 못하면 욕하는 거 기본이고 막 때리듯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생산직 같은 데 보면 주먹 싸움 같은 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하극상 같은 거 많이 일어나요. 아직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2020년인데 공장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 1980년, 70년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과거를 회귀한 느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생산직 사수들이 대부분 고인물이기 때문에 고인물. 고인물이 뭡니까? 한쪽에서만 계속 일하고 여러분의 두루두루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인물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인물은 고여서 어떻게 돼요? 썩지 않습니까? 너무 고여 있다 보니까 썩은 거예요. 자기들은 고인물을 인정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인물이 맞는 것 같아요. 유독 보면 그런 또라이들이 보면 짬밥이 좀 높았어요. 짬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막 또라이 짓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온 지 좀 된 사람들, 5년, 6년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만큼 이 문화에 굉장히 젖어들어서 고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 문화에 굉장히 오래돼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 그렇게 뭔가 길들여진 느낌, 또라이처럼 변해버린 느낌. 저희는 세 명인데 다행히 다들 착하다고요? 착하다는데 왜 눈물 흘리십니까? 아니, 착하다면서요. 저희는 세 명인데 다행히 다들 착해요. 착해 욕하는데 왜 눈물 흘리십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진심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말은 착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착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착한 사람도 있겠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말이 너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말이 없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피곤해요. 차라리 서로 타치 안 하고 자기 할 거면 건드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독고다가 제일 낫습니다. 차라리. 아, 그렇군요.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네요. 좋은 직장에서.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YL님이 굉장히 운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라인 가면 또 틀릴 수 있어요. 다른 라인 가면.
다른 라인 가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생산직이 그 군대 옛날식의 군대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약간 생산직 가면 약간 군대 같아요. 군대에 재입대한 느낌이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워커를 신는다거나 군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도 군대랑 비슷한 게 명찰 달고 있죠. 그리고 군대 군복처럼 그 유니폼 입고 있죠. 워커 같은 안전화 신고 있죠. 옷도 똑같이 입고 일하지 않습니까? 뭐 다르게 입고 일하나요? 그리고 약간 그 조교 같은 그 조장 같은 사람들, 조교 같은 사람들 조장을 역할 하잖아요. 사수 부사수도 어떻게 보면 군대 용어입니다. 맞죠? 군대 용어예요. 엄밀히 말하면 군대지 않습니까?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책임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책임자 얘기하는 그냥 사수 부사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뭐 공장에서 보면 뭐 반장들이 보통 뭐 소대장, 직장들이 뭐 중대장 또는 대대장.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경험해 본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보통 맨날 회의를 합니다. 맨날. 저희가 일할 때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지금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00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들이 모아놓고 한번 회의를 하고요. 반장 모아놓고 또 회의를 하고, 조장 모아놓고 또 구회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시작해요. 이거 군대에서 하는 방식 아닌가? 대장이 명령 내리면 중대장이 명령 내리고, 그 다음 소대장 명령 내리고. 그런 식의 약간. 그리고 갈굼 같은 거 당할 때도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군대처럼. 위에서 사수까지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불량이 났다. 그러면 위에서 뭐 직장한테 뭐라 하고, 직장은 반장한테 뭐라고, 반장은 조장한테 뭐고, 조장은 사수한테 뭐고, 사수는 나한테 뭐라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내리갈굼. 내리갈굼 문화. 아마 요즘 군대도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요즘 군대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요즘 군대들이 이렇게 빡세게 요즘 군대하고 뭐 차원이 다르지. 저도 약간 처음 왔을 때요. 뭐 이런 옛날 방식 하는 곳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그래요. 보면 구호 같은 것도 많이 외치고 뭐 맨날 모여가지고 맨날 뭐 조회 맨날 했으니까 월화수목금토 맨날 했으니까. 그리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가 질책 엄청 많이 하니까. 불량 난 거 있다, 뭐 클레임 걸렸다, 뭐 누가 사고 쳤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조장들이 보통 군기 반장이죠. 그 공장에 가면 조장급 되는 사람들이 군기 반장이에요. 조장 중에 뭐 착한 조장도 있는데 제가 있었던 라인은 정말 좀 솔직히 말하면 사이코였습니다. 사이코였어요. 저는 그분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맨날 짜증 섞인 말로 들으면 신경질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 저번에 얘기 안 했나? 그 뭐야, 생산직 일할 때 월차 같은 것도 못 쓴다고. 월차도 못 썼어요, 사실. 월차 쓰면 막 난리 납니다. 이런 것까지 월차 쓰냐고. 신참이 월차가 어딨냐고 막. 네. 그리고 뭐야, 그 막 일하다 다치잖아요. 다치면 또 내리갈굼이에요. 다친 것 때문에. 다친 것 때문에 위에서 또 내려옵니다, 이게. 다치면 졸라 미안해요. 욕먹을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다친 것 때문에 아픈 것도 있지만, 다쳐서 또 내리갈굼 해가지고 나한테 올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에 또 불안해. 다쳐도 아프다고 아픈 티도 못 내는 거야, 이게.
제가 예전에 그 공장에서 이제 일하다가 CNC 기계 만치다가 칩에다가 손이 베인 적이 있어요. 칩이 뭐냐 하면 왜 공장에 기어 같은 거 있잖아요. 기어 같은 거. 기어 같은 거 있으면 기어가 이제 깎으면서 이제 인서트 이제 그 이제 원형축으로 깎으면서 그게 이제 깎은 이제 그 철집 끄레기죠. 외곽 깎으면 남는 철집 끄레기 말려가지고 약간 라면처럼 이렇게 면처럼 이렇게 둘둘 말려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칩이거든요. 근데 그게 칼보다 엄청 날카로워요. 근데 그게 CNC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해가지고 이제 컨베이어 벨트 타고 그 칩 따는 통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엉키는 거예요. 그럼 기계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기계 돌리면 가가지고 이제 그 엉키는지 안 엉키는지 그래가지고 그 벤치가 있어요. 그걸로 수시로 잘라주고 빼고 잘라주고 빼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근데 그걸 자르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싹 했는데 그게 딱 손에 딱 큰 거예요. 장갑을 3개 끼고 있는 웃기기 뭐냐면 장갑을 3개 끼고 있는데 그게 장갑 3개하고 그냥 뚫고 싹 빼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칼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진짜. 커터 칼도 그 정도는 아닌데 장갑을 3겹을 꼈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는 정도니까 이거 엄청나게 세다니까. 근데 진짜 아팠어요. 그때 네 반에 게임 했으니까. 아픈데, 아프다가 말을 못하는. 나는 아픈 것도 있지만, 피나서 아픈 것도 있지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시 내리갈고 올 그 생각 때문에 그게 또 짜증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거. 손이 쫙 베었는데. 그럼 그냥 단순 종이한테 베어도 진짜 아프잖아요. 그 강도보다 더 세다고 보시면 돼. 원래 위험하죠, 원래. 생산체 자체가 원래 위험하지. 왜 위험한가 하면, 생산체 자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기계가 돌아가죠, 기계. 기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계가 뭡니까? 뭐, 나무 기계입니까? 쇳덩어리 아닙니까? 쇳덩어리. 생산직이 자동화되기 위해서는 기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기계가. 그 큰 기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쪼매난 기계가 아닙니다. 몇십 미터짜리 기계입니다. 그럼 기계가 뭐, 원활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원활히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생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계를 수시로 봐야 돼요. 점검도 해야 돼요. 물론 보존반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점검은 그 생산 라인을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컨베이어가 엉키면 엉키는 것도 내가 수시로 안에 들여다보면 확인해야 돼. 한 번씩 보면 생산직 근로자들이 막 다쳐가지고 죽는 사례가 많잖아요. 협착 같은 거. 기계 끼어가지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컨베이어가 멈춰버리면 매번 보존을 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간단한 거는 내가 스스로 봐가지고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기계가 한 번씩 보면 노후화된 기계들은 센서가 작동을 안 해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거나 기계부터 붙였으면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기계가 멈춰야 돼요. 근데 옛날 기계들은 그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잘 진행되다 컨베이어 갑자기 멈췄어.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안에 딱 들여다보는데 컨베이어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하죠, 이런 거 보면. 실제로도 있는 사례입니다. 뭐 손가락 끼인거나 팔 끼인다거나 잘리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에 좀 안전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위험한 건 위험합니다. 위험한 공정이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기 포항의 현천인가? 포항의 저 공장 철강 공장에서 그 샘물 이제 철판 위로 갔다가 샘물 그 샘물 당연히 철판 위로 갔다가 철판 위가 깨져가지고 거기 발이 빠져가지고 1500도에 발이 빠져가지고 바로 뺐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웃긴 게 대기업이 대기업. 국내에 사라진 대기업이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옛날 방식의 어떤 시스템을 하는 것도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또라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라이들이. 예. 그리고 네 번째. 자, 이게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직 공장이 대부분 폐쇄적이다. 폐쇄적이라는 것은 일하는 중간에 나갈 수가 없어요. 퇴근 시간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감옥입니다, 감옥. 문 딱 닫아놓고 공장밖에 안 하고 일하는 시간대 철저하게 일만 해야 돼요. 그리고 공장이 넓어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라인 말고는 라인 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생산직 일하고 있다는 것을 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왜 라인을 지키고 있냐 하면 각자 맡은 그 라인이 있어요. 생산 공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기계 주변에 내가 있어야 돼요. 막상 넓은 공장이 있어도 바로 옆에 뭐 어떤 사람이 일하는지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해요. 그러면 막상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사수밖에 없어. 일하면서. 나랑 사수 딱 단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이란 곳이 막 이렇게 포킹 같은 거 갈고 많이 일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못 보는 이유가 왜 못 보냐 하면 공장 기계가 워낙 크고 이제 크고 하다 보니까 사각지가 굉장히 많아요. 사각지대가. 그래서 옆에 때리고 있다가 갈고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뭐 넘어가 준다거나. 이 공장에 어떤 그런 뭐 여러분 아시겠어요? 공장에 어떤 사건 사고나 뭐 폭행 같은 게 있어도 이게 외부로 기사화돼 가지고 알려진 경우가 없잖아요. 그게 중간에서 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공장에 사고상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폭행 같은 것도 내가 봤을 때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정작 기사화가 안 됩니다. 왜냐? 언론에 제보할 수가 없거든요. 제보를 무마시켜 버리죠. 공장 관련 여러분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걸요 아마? 억울한 당해도 뭐 이런 걸 이제 언론에 제보해가지고 터트린 사례 있습니까? 나 못 봤는 것 같은데. 공장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다치고 많이 죽어요. 근데 막상 기사화 돼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거 몇 개 없어요. 여러분 뭐 산재도 누가 한 명 돌아갔었다 딱 한 명밖에 안 죽었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있습니다. 불구가 된 사람도 많고 아까 뭐 손가락 잘리는 거 그런 사람도 굉장히 꾸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폐쇄적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누구 하나 뭐 갈구고 해도 공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밖에서 이제 안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알릴 곳도 없고 알린다 하더라도 이게 중간에 무마된다거나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더군다나 중요한 게 보통 공장의 신입은 힘이 없어요. 공장에 신출내기도 힘이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약자잖아요, 약자. 약자라는 거 알기 때문에 더 갈구기 쉬운 거예요. 또라이지 하기가 더 좋은 거야. 약자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신입들이 뭐 힘들다고 얘기해도 안 받아주거든요. 안 들어주거든. 뭐 그딴 거 가지고 우리 불러서 얘기하냐. 군대도 갔다 온 친구가 이런 것도 못 버티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억울해서 참고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이게.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어차피 얘네들은 뭐 짜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피해올 게 없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또라이들이 어떤 뭐 갈굼이나 뭐 텃세 아니 뭐 가혹행위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있음에도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지금 뭐 야간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라이들한테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다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뭐 싸운다거나 뭐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고 저도 많이 봤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공장이 사람 일하는 곳인데 적어도 일하면서 또라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또라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들만큼은 공장에서 또라이가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당신은 절대 또라이가 되어서 어,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상처를 준다거나 잘못된 공장 문화를 교육시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